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조례안 43건, 예산안 3건, 규칙안 2건, 의견 청취안 2건 등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서임석 의원 등 7명의 의원의 5분 자유 발언과 교육문화위원회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751억 원이 증가한 7조 5,069억 원이며 시내버스, 중공영제, 재정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213억 8,500만 원이 감액되고 비고을 효령 노인타운 위탁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61억 3,400만 원이 증액 의결됐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3조 1,339억 원이며 성립 전 사용 예산 15건에 대해 1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24억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 의결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 등 1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 총 43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규칙안 2건, 광주광역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건 등 의견 청취안 2건, 5.18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에서 비로 인해 우리 지역은 다행히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 시민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때를 놓쳐 인명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하며 집행부는 안전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무창 의장은 또 5월 단체들이 화합하고 시민들이 하나 되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5.18 진상규명과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김용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8개 조례 중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및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학업과 진로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고 조화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히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가족 돌봄 및 긴급 의료 지원, 생활주거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구축을 위하여 현황 파악과 실태 조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들이 또래들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실현과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해 시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출자 및 출연,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 개발 및 용역 과제 발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통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자원낭비 및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회용기 제작과 사용 표준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나 세척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공공 및 민간 배달앱과에 연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첫째, 광주도시관을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장소성의 이점을 확보하고 광주도시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도시관을 도시와 관련한 각종 계획과 미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민간 거버넌스 광주도시 발전 핵심 기능이 구현돼야 합니다. 셋째, 광주도시관을 국내외 도시문화 전시, 학술 및 도시발전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글로컬 관광 자원으로 지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육자치법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 의회 인사만큼은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고유 권한만을 강조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교육전문위원회 인사는 누구랑 협의하고 결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좌천성에 가까운 일방적 인사가 한 개인의 문제에 끝나지 않습니다. 의회 독립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5월 서면 질문을 통한 답변에서도 시의회,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 관계기관 등이 함께 참여할 PF를 구성하여 논의 구조를 이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면 질문 이후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집행부는 단 한 차례도 노력한 바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정상화와 수어통역사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그간 진행되었던 논의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은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민주도시 광주가 도시공간정책, 도시개발 정책에서도 시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더 유리한 도시개발과 투자 정보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머드급 쇼핑몰 두세 곳이 들어온다면
광주 경제 흐름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음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나서서 2곳 이상의 대형 점포 복합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시는 상권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소촌농공단지 4,583제곱미터는 전직 광주시장 아들 사업체가 토지 소유한 토지로 토지 용도 변경 심의 과정에 상당수의 심의위원이 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혜 시비를 우려한 곳입니다. 감사원 청구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광산구 결과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광주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한 자체 감사와 수사 의뢰를 통해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용지 매입 변경,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첫 지급된 2007년 이후 15년 동안 9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한 누적 지원 금액은 1조 795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준공영제 예산을 꼼꼼하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부디 운전기사님들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을 방문해 진흥원 설립 추진 현황과 주요 업무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위원들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교육정사나 협치 전담기관인 만큼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 지자체의 협치를 통한 실천적 의제의 발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위원들은 창의융합교육원을 방문하여 노후된 천체 투영학습실과 과학교육체험관을 점검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5.18 특별위원회,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광주연구원 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기후특별위원회와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내년 6월까지 각각 연장했습니다. 무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해서 불쾌지수가 높아진 요즘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